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인턴 준비부터 합격까지 쭉 얘기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인턴 지원을 1년 전부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출발도 하기 전에 친구가 내년 여름 인턴 지원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거 처리 안 된 것도 많고 미국 오기 직전까지 회사 다니기도 했고 아무튼 정신없어서 안 했어요. 시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설마 지원할 방법이 없겠어? 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그렇게 미국에 8월에 왔죠. 그리고 학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해진 한국인 친구 2명이 있었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한국의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가장 좋은 대기업들을 다니다가 조지아 텍 컴사 석사로 온 친구들이라 저보다 정말 더 꼼꼼하고 열정 가득한 친구들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인턴 지원 시작해야 한다고 벌써 100개 넘게 지원한 친구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100개는커녕 졸업하기 전 1개 지원해서 인턴하고 거기 사원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5년 일했었죠. 그런데 100개라니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500개 지원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수업 따라가기도 힘든데 언제 지원을? 근데 그건 제 사정이고 미국은 내년 여름 인턴을 지금부터 뽑기 때문에 시작해야 한다고 내년 1월이 되면 거의 다 닫아서 기회가 더더욱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난 회사도 진짜 잘 모르고 어딜 지원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했더니 친구들이 막 알려줬어요. 내년 여름 인턴 지원자를 받는 회사 링크를 쭉 잘 정리해놓은 깃허브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나 이 회사들 뭔지도 잘 몰라 했더니 levels.fyi 사이트를 알려줬습니다. 여기에 검색해보고 월급 보라고. 그럼 어디가 좋은 회사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당장 해야 한다고 하고 정보도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 빠져나갈 길이 있나요? 가장 가까워진 친구 2명이 그렇게 하니 심란한 마음으로 저도 꾸역꾸역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과제도 엄청 많고 학교 수업 따라가기도 힘들었는데 틈이 나면 제 자신을 달래가며 지원을 했죠. 그런데 알려준 깃허브 페이지에 있는 리스트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이나 링크드인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턴십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며 저도 조금씩 미국 어플라이 프로세스를 알게 되었어요. 그걸 공유드릴게요. 지원을 시작해보면 대부분 회사들은 해당 회사 커리어 사이트에 직접 가입해서 지원해야 하지만 또 어떤 회사들은 잡 사이트를 통해 지원받더라고요. 잡 사이트에 가입하고 알림 받기를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 비슷한 잡이 올라올 때마다 저에게 이메일 알림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가입한 사이트는 웨이업, 핸드쉐이크, 집 리크루터, 인디드 등이 있어요. 저는 사실 알림을 안 좋아하거든요. 핸드폰도 항상 무음이고 카카오톡도 알림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알고 안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놓칠 수는 절대 없잖아요.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알림은 다 켜놨죠. 지금은 매일매일 각종 알림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면 레주메를 제출하고 기본적인 질문들에 답을 합니다. 질문들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항상 나오는 건 일단 학교, 학점, 경력, 성별, 인종, 비자, 군대, 장애 여부 등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러는 방식은 아닙니다. 원페이지 레주메를 여기저기에 제출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은 주는 것 같아요. 가끔 왜 꼭 이 회사인지 글로 써야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건 안 지원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서류 말고 면접 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원페이지 레주메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페이지 레주메를 총 5가지 버전 이상으로 만들어서 회사에 맞게 제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트 가입도 하고 간단한 질문들 답도 하고 이 과정을 500개 해야 한다고 하니 이미 개수로 압도당해서 엄청난 부담입니다. 저는 레주메를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든다면 겨울방학에 할 것 같고 학기 중에는 지금 너무 바쁘니까 우선 1개로 여기저기 제출했습니다. 대신 그 레주메 1개를 계속해서 고쳐나가면서 지원했어요. 제가 들었던 GT6000 수업에서 받은 레주메 작성 팁 자료들도 참고했고 학교에서 레주메 컨설팅도 한번 받았어요. 1대1로 20분 동안 봐주는 건데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이 내용을 빼도 괜찮을지, 이 내용은 넣는 게 좋을지 이것저것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고 꽤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2 친구와 셋이서 레주메도 전부 공유했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것들은 반영하고 수정하고 했습니다. 또 커리어 페어에서 1대1로 얘기할 수 있을 때 회사에 제 레주메를 제출하면서 혹시 고칠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지원한 곳들은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 정리했어요. 몇 번째 지원인지, 결과, 회사 이름, 직군, 장소, 레주메 제출 일자, 다음 단계들 진행 일자, job description이 나와 있던 웹사이트 링크 등을 정리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거절은 정말 빨리 옵니다. 바로 다음날 오고 그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저는 정확히 8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42곳에 지원했고 총 37곳에서 서류 불안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소식이 없는 곳 중 8월에 지원한 곳은 그냥 통보 없이 불합격 아닐까요? 그러니 제 레주메가 정답은 아니에요. 서류 탈락도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다행히 공부하랴 지원하랴 하도 정신이 없어서 서류 불합으로 인한 타격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원할 때는 저는 레벨스tat FYI 같은 거 확인은 전혀 못했어요. 진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과제에 치여 살고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따지기에는 힘들고 귀찮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인턴십 글자 보는 대로 무슨 회사인지 몰라도 그냥 다 넣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불안해서 친구들한테 난 내가 도대체 무슨 회사들을 지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했더니 친구들이 괜찮다고 자기네도 그런다고 면접 날아오면 그때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죠. 서류를 합격하면 세 가지 중 하나가 날아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코딩 테스트가 날아옵니다. 코딩 테스트는 여러분이 다들 아실 것 같은 그 코딩 테스트예요. 보통 2시간 정도 동안 코딩 문제 3개 정도 푸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들은 아침에 풀 때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그냥 그 하루가 힘들더라고요.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코딩 테스트는 보통 저희가 아는 코딩 테스트가 아닌 train.csv 파일이 주어지고 EGA, 모델링, 모델 평가까지 주피터 환경에서 쭉 해나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딱 한 번 봤어요. 아무튼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 같은 경우 일반 코딩 테스트가 나오더라도 이에 추가로 통계, 머신러닝 등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가 5개에서 1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딩 테스트 말고는 1시간 인성 테스트 같은 게 날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인적성 보잖아요. 거기서 수학, 국어, 한자 같은 적성 말고 인성 부분 영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다 그냥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가 A인 사람인데 B인 척 좋게 답하면 저도 B인 척 하느라 힘들고 회사도 뒤늦게 발견했을 때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건 정답도 없죠. 좋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랑 잘 맞는지 보는 거죠. 질문 예를 들면 너는 지금 당장 매우 급한 일이 있다. 그래서 그걸 급하게 하는 중인데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갑자기 상사가 연락이 왔다. 어떤 미팅이 있는데 너가 꼭 같이 가주면 좋겠다고 오늘 같이 가자고 했다.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급한 일이 있으니 못 간다고 거절한다. 2번 내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미팅에 간다. 3번 현재 하는 일의 마감 날짜를 늦출 수 있는지 물어보고 미팅에 간다. 4번 미팅에 다녀오고 밤을 새서 일을 마무리한다. 5번 내 할 일을 들고 미팅에 간다 등등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 중 저랑 제일 잘 맞는 것부터 쭉 나열해야 했죠. 재미있게도 익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제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진 사람인지 결과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안 알려줬어요. 또는 AI 비디오 면접이 날아오기도 해요. 질문이 나오면 비디오 녹화로 인터뷰 답변을 하는 건데요. 토플 스피킹처럼 질문이 나오고 제가 준비할 시간이 몇 초 주어지고 답을 하면 됩니다. 보통 모든 문제에 대해 한 번씩 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이때 질문에 이 회사가 왜 오고 싶냐, 너가 어떤 부분에서 이 회사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냐 등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인성 테스트와 AI 비디오 면접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가 코딩 테스트였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코딩 테스트를 잘 봤으면 드디어 직접 인터뷰하자는 메일이 옵니다. 인터뷰는 전부 리모트로 진행돼요.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체크하면 그때 보는데요. 보통 인터뷰는 라운드 3까지 있어요. 순서도 구성도 다 다를 수 있으니 대충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예 코딩 테스트를 보기도 해요. 면접자가 보는 앞에서 코딩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하나 왜 이걸 이렇게 풀었는지 설명해야 했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코드 풀고 세 번째를 푸는데 제가 for loop을 2번이나 썼죠. 너 지금 코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냐고 해서 저는 바로 아니요? 라고 했죠.
B5가 몇이냐고 해서 n의 제곱이요 했더니 그럼 더 효율적으로 짜보라고. 그래서 이번엔 또다시 짜다 보니 나눗셈이 들어갔는데 나눗셈 쓰지 말고 짜라고 해서 또 어쩌다 보니 중간에 numPy에 multiply 함수를 썼는데 그것도 결국 시간이 n이기 때문에 총 n의 제곱이잖아요. 그렇게 3번을 거절당하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버버 하다가 4번째는 풀지도 못했죠. 망했죠 뭐. 아무튼 그때 그 회사는 효율적인 코드가 중요했던 곳이라서 그랬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제가 지원하는 직무가 데이터 사이언스니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제가 어떤 피처들을 사용해서 어떤 모델링을 하고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할 건지 쭉 설명해야 했죠. 예를 들어 너가 카드 회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그런데 고객이 그 카드로 유럽 여행을 갔는데 카드가 안 먹었다. 이럴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피처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분석할 거냐?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일단 이전 카드 사용 이력 피처랑 이렇게 말하면 그 피처는 왜 쓰냐 물어보니까 어떤 피처를 왜 쓰는지 하나하나 말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면 어떤 모델링 기법 쓸지 이유와 함께 그렇게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을 다 답하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경력이 있으니 이전 직장에서 어떤 걸 맡았고 어떻게 해냈는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런 건 준비만 잘했으면 간단하죠? 또 한 유형은 각종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지식을 테스트하는 면접입니다. 끝없이 질문이 들어오고 답변해야 합니다. 입으로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몰아치는 기분입니다. 너가 아는 거 다 말해봐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준비했던 것들도 넣어서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좀 더 전달하고 싶은 그런 팁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저는 정확히 11월 22일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있냐고 했을 때 다음 면접이 있는지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다음 면접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고 했었고 실제로 구글링 해보니 다른 사람들도 마지막 면접 과정을 거쳤던 것 같은데 그거 없이 바로 갑자기 결과가 나왔어요. 오예!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실리콘밸리의 써니데일에 있는 월마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가게 되었어요. 꺄! 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신나네요. 정말 기뻐서 그날 잠도 못 자고 아주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틈날 때마다 지원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쁩니다. 미국 대학원 합격 때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였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프리징 마켓이에요. 그래서 인턴이 잘 없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인턴이 더더 없더라고요. 있더라도 리모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가고 싶었어요. 제가 회사에도 미국 시스템에도 익숙하지 않은데 직접 가야 눈으로 보면서 배우고 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갑니다. 그게 너무 좋고요. 또 꿈의 직장인 실리콘밸리를 제가 가게 된다고 하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은 다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는데 혼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고집하다가 인턴을 잡을 수는 있을지 고민이 엄청 많았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늘 그랬듯이 데이터에 항상 관심과 흥미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미국 대기업에 가다니 정말 황송하네요. 왕복 비행기 티켓도 나오고요. 집도 나옵니다. 게다가 월급은 인턴인데도 1,000만 원이 넘어요. 미국 클래스 보소. 기절합니다. 저는 석사라서 다들 아시다시피 장학금이 없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literally 피땀 흘려 번 돈을 모두 투자해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학기 등록금은 벌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사실 문과 출신이고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 친구들보다는 훨씬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와서 배우면서 성장해야지 했는데 오자마자 인턴 지원하고 테스트를 보니 나는 이제 미국에 왔고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의 실력으로 모든 걸 평가받는 건 너무 억울해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코드 못 짜고 어버버거린 인터뷰도 있었잖아요. 그때 끝나고 너무 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전 라운드까지는 잘했고 면접관들도 좋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질문 있냐 했을 때 저는 지금 제가 못한 걸 알지만 저는 이 회사 너무 가고 싶어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 후회했습니다. 스스로 면접에서 내가 잘 못했다고 말해버리다니 얼마나 아마추어 같나요. 그 이후에 생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 내 억울함을 그대로 말로 잘 바꿔서 얘기해보자 하고요.
월마트 면접 때도 당연히 긴장을 많이 했고 인터뷰에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의 80% 정도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있냐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아마 제가 좀 더 임프루브먼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막 대학원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 내년에 지금 보신 것보다 훨씬 더 성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직 이번 학기도 끝나지 않았고 겨울방학도 있고 봄학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은 학기도 겨울방학도 봄학기도 모두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To improve myself. 그렇게 말하니 면접관님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정말 좋은 can-do attitude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HR이 평가하는 거지 본인이 평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좀 그으셨지만요. 그래도 좋은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이런 제 마지막 말이 채워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레주메 등 정보 다 공유하고 준비했던 그 두 친구들은 다들 저보다 먼저 인턴에 합격했어요. 제가 100개쯤 넣었을 때 한 명은 300개, 다른 한 명은 500개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두 친구가 빠르니 덕분에 저는 아직 직접 안 겪었지만 주워듣게 되는 것들도 있었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100개 지원했던 친구는 무려 석사 온 지 2개월 차인 10월 첫 주에 실리콘밸리 아마존 개발자 인턴으로 합격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업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이렇게 겨울방학 되기 전에 인턴 합격한 사람들은 아직까진 저희 셋밖에 못 봤어요. 오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또 빡센 친구들을 만난 덕분에 저도 좋은 영향을 받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네요. 게다가 친구들이 얼마나 단호박이냐면 제가 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학교 과제도 빡센데 겨울방학 때 하고 싶다 하고 스리슬쩍 말하면 너 힘든 거 아는데 지금 해야 돼 라고 옆에서 제 마음을 잘 잡아주었답니다. 또 같이 머신러닝 스페셜리제이션 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요.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었던 커리어 페어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회사 왔는지 알아보고 챙기고 할 게 생각보다 많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나 그냥 너네 따라다닐래 했더니 자기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호박같이 말해줘서 집 가서 다시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했네요. 그리고 또 제가 미국 회사며 비자며 너무 복잡하고 모르는 게 많은데 물어볼 때마다 다들 친절하게 잘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잘 되라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것도 행운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